여러분, 편안한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집. 지금 사는 집이 당신의 마지막 20년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많은 노인분들은 이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나도 모르게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어. 집이 맞지 않아 매일매일이 힘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후에 잘못된 집을 선택하면 외로움, 우울,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8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노후에 살아야 할 집 5가지 조건과 잘못된 집 선택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전해드리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노후 주택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노인 주거 환경을 연구해온 서울에 사는 진호연입니다. 이 영상은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흘린 눈물과 후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 아픔을 겪지 않도록 노후에 진정으로 행복한 집을 선택하는 5가지 핵심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접근성과 편의성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활동 반경은 점점 좁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10층까지 뛰어올라도 숨이 차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계단 하나하나가 큰 장애물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어르신은 2층 집에 살고 계셨는데 무릎 관절이 나빠지면서 집 안에서도 이동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집을 팔고 1층 집으로 이사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10년 전에 이사할 걸.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노후의 집은 평평한 바닥, 넓은 복도, 미끄럼 방지 시설이 있는 욕실 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욕실은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의 가정 내 사고 중 7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의 집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 약국, 슈퍼마켓, 대중교통 정류장 등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다면 이상적입니다.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공동체와의 연결성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45%나 높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어르신은 풍경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할 사람이 없어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반면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이 많은 타운하우스 단지로 이사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함께 걷기 모임에 참여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노후의 집은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있거나 공용 정원이나 모임 공간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같은 연령대의 이웃들이 있는 곳이라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넓은 마당과 큰 집이 젊었을 때는 꿈의 조건이었을지 모르지만 노후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넓은 정원을 가꾸고 2층 집의 청소와 관리를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큰 도전이 됩니다. 80대의 한 부부는
30년 넘게 살았던 큰 집을 떠나 작지만 관리가 쉬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집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이사 후 그들은 집 관리에서 해방되어 여행과 취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진짜 은퇴의 자유를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의 집은 청소와 유지 보수가 쉬워야 합니다. 작은 정원이나 베란다 정도의 외부 공간이 있되 관리가 쉬운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난방, 환기,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집이라면 더욱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노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등 지출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의 유지 비용이 너무 부담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 은퇴한 교사는 시내 중심가의 럭셔리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높은 관리비와 세금 때문에 금방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손해보았습니다. 노후의 집은 관리비, 난방비, 재산세 등을 고려했을 때 오랫동안 부담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이라면 난방비와 전기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집의 일부를 임대하여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었을 때 맑은 공기와 자연의 풍경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을 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자연의 치유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은 도심 아파트에서 살다가 작은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정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전원주택에 살 수는 없지만 공원이 가깝거나 작은 베란다에서라도 화분을 가꿀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심리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추억과 정이 서려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감정적인 결정보다 실용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 드린 한 어르신은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2층 구조의 관리도 힘들었고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하셨고 1년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쉬웠는데 지금은 왜 진작 이사하지 않았나 후회돼요.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해졌거든요. 노후의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행복, 사회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 적어도 50대부터는 노후의 주거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잘못된 집 선택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살던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평생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위해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생활이 좋았지만 3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와 병원이 차로 30분 거리였고 버스는 하루에 5번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 운전이 힘들어지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야 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구에 사시던 박명자 씨입니다. 박 씨는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마음에 서울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바쁜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찾아오지 못했고 이웃들과도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박 씨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비싼 집값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의 이정수 씨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어 바다가 보이는 멋진 전망의 고급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리비와 재산세 부담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높은 관리비는 큰 부담이 되었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쓸 여유 자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작고 관리비가 저렴한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인천의 최순희 씨입니다. 최 씨는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넓은 집이 자랑스러웠던 그녀는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자 집안 청소와 관리가 큰 부담이 되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 후에는 1층 구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집은 당장의 환상이나 로망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의 실제 생활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후 주택 선택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광주에 사시는 김예수 씨는 60세가 되던 해 미리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마트, 공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중소형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같은 단지 내에 실버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75세가 되었지만 활발한 사회활동과 이웃들과의 교류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전의 이철우 씨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살기 좋은 집을 찾기 위해 1년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결국 작은 정원이 있으면서도 관리가 쉬운 타운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1층에는 주방과 거실, 침실이 있어 노후에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고 2층은 취미 공간과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으로 꾸몄습니다. 그는 집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새소리를 듣고 푸른 나무와 꽃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20분만 늘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18% 감소한다고 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평생 도심 아파트에 살다가 70대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사 후 그분은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정원에 꽃을 심고 가꾸는 일이 새로운 삶의 낙이 되었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전원주택에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원이 가까운 곳이나 작은 베란다에서라도 화분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큰 위안이 됩니다. 자연은 우리의 정서 안정과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노후에 실제로 집을 선택할 때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의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단이 가파르지 않은지, 문턱이 높지 않은지, 복도와 문은 충분히 넓은지 확인하세요. 특히 욕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려 있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안전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집 주변의 생활 인프라를 확인하세요. 병원, 약국, 슈퍼마켓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는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살펴보세요. 지금은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도 언젠가는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문화센터나 공원, 산책로 등 여가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셋째, 이웃과 커뮤니티 환경을 살펴보세요. 가능하다면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들이 친절한지, 서로 돕는 문화가 있는지, 노인들을 위한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좋은 이웃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넷째, 집의 유지 관리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관리비, 난방비, 재산세 등 모든 고정 지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난방비는 지역과 주택 구조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고정 수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집의 개조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지금은 필요 없더라도 미래의 안전 시설을 추가하거나 구조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필요하다면 문을 넓히는 등의 개조가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만났던 한 부부는 은퇴 후 집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으로 6개월간 꼼꼼히 알아보셨습니다. 그 결과 1층에 모든 생활 공간이 있고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보거리에 병원과 마트, 공원이 있어 편리했고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이 많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미리 준비하세요. 55세 이후라면 지금부터라도 60대, 70대의 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후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서,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결정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행복, 사회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의 중심이니까요. 이러한 사례들은 노후의 집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천의 정수영 씨는 60세에 은퇴하면서 노후를 위한 집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는 대중교통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중소형 아파트를 선택했고, 특히 1층의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단지를 우선시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매일 아침 단지 내 산책 모임에 참여하고 주 3회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허리 수술을 받았을 때도 이웃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주의 한미영 씨는 65세의 남편과 함께 작은 타운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1층에 모든 생활 공간이 있고 작은 정원이 있어 취미로 꽃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단지에 비슷한 연령대 부부들이 많아 금방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씨는 우리가 사는 이 집과 커뮤니티가 우리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노후의 집 선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망이나 넓은 공간보다 실질적인 생활 편의성과 커뮤니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60대 중반, 즉 건강이 아직 양호할 때 이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이사 과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는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부터 시작하세요. 오랜 시간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과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중요한 가족 유품을 나누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판매하세요.
그리고 이사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종교 시설,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새로운 곳에서도 충분히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에 반드시 살아야 할 집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익숙함을 떠나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항상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